미국 전체 병원의 약 40% 이상 도입하고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선진국에서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통합의학. 우리나라에서도 통합의학 분야에 관심이 높아지는데, 통합의학은 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통합의학을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네,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통합의학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통합의학 하면 암치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암 환자분들이 즐겨보시는 커뮤니티 이런 데를 가보니까 통합의학 효과가 있다 없다 이런 거를 두고 설전을 벌이시고 가불론 막 아주 뜨거웠습니다. 네. 근데 통합의학이 실제로 암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실제로 효과는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원장님이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 좀 민감할 수도 있겠지만 가져왔습니다. 네네네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 대체의학이 발전한 것은 암에 대한 연구로부터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암은 사실 아직 이제 우리 현대의학이 우리 의학이 정복을 못하고 있는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현대의학만 가지고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앞에서 제가 암과의 전쟁을 미국에서 선포를 했는데 1997년에 암과의 전쟁은 실패로 끝났다는 선언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 대체의학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암에 대한 연구부터 나왔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통합의학하는 의학자들이 대부분 다 이제 암 치료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이 암은 사실은 만병의 황제 라고 할 만큼 굉장히 복잡한 병이에요. 그래서 치료가 쉽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 치료법, 저 치료법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이쪽 하는 분들은 내 치료법이 좋다. 이쪽 분들은 이 치료법이 좋다. 환자분들도 똑같이 뭐 이쪽 해서 좋아진 분들은 이쪽 치료법을 또 선호하고 좋다. 이쪽 치료법이 선호하는 분들은 또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당연히 논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지금 뭐 저희들은 이제 암 치료법의 현대의학에서는 표준 치료가 수술, 항암, 방사선 딱 3대 요법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당연히 뭐 필요할 때 이 치료법도 쓰세요. 이렇게 되지만 이게 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3, 4기 암은 이걸로도 치료가 사실 아직도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제가 이 통합의학을 시작한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사망률 1위. 그래서 이 3, 4기 암환우들이 사실은 이게 현대의학, 이게 표준치료 3대 요법만 가지고는 치료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통합의학을 많이 찾는 거예요. 사실 이제 2010년 초반기보다 2010년 후반기에 이게 5년 생존율이 한 10% 정도 늘었거든요. 그게 47%인가 그렇고 여기는 58%인가 10%가 늘어났습니다. 5년 생존율이. 이게 이제 물론 여기에 대해서도 서로 이제 논쟁이 있는데, 뭐 현대의학의 치료법이 많이 발전해서 그렇다. 뭐 이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저희 통합의학 하는 사람들은 그것만 있는 거 아니다. 이게 이제 통합의학적 치료를 우리 암환우분들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5년 생존율이 많이 늘었다. 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도 지금 20년째 주로 보는 환우분들은 암환우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제가 20년 동안 만난 암 환자분이 한 4만 명 가까이 될 거예요. 그 중에 저한테 이렇게 꾸준히 좀 치료를 받으신 분이 10,000명 이상이 되고요. 이게 이제 그래서 한번 정확하게 하려면 데이터를 내봐야 돼요. 이 3대 요법만 하신 분들,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치료법뿐만 아니라 통합의학적인 그 대체의학적인 치료법을 같이 받은 분들, 이게 이제 서로 비교하는 데이터를 내봐야 사실은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 데이터 내기가 또 쉽지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20년 동안 이 의료 현장에서 우리 한의분들을 쭉 많이 만나왔기 때문에 저는 이 암 의원분들의 이 5년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의학적인 치료법이 암 치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아, 분명 효과가 있다. 그럼요. 라고 단언하셨네요. 네. 네,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 환자가 치료받는 모습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은 병원에 입원을 해서 뭐 방사선 치료받고 뭐 항암 치료받고 여러 가지 요법들을 계속해서 받잖아요. 근데 이 공간들이 다 병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통합의학도 이런 식으로 입원을 해서 실제로 치료를 진행하는지,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예. 보통 이제 암 요양병원들이 요즘 많이 생겼거든요. 예. 네, 거기서 이제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하신 분들이 후유증이 꽤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 후유증 치료를 위해서 뭐 한동안 입원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뭐 굳이 꼭 입원이 필요 없는 분들은 또 통원 치료를 하고 뭐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뭐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관리하시면 되는데, 이게 그런 관리가, 이게 체계적인 관리가 쉽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암 환우분들에게 12박 13일 캠프, 암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식이 관리예요. 병원에서는 식이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물어보면 뭐 평소대로 드세요. 알아서 드세요. 뭐 이렇게 뭐 말씀을 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뭐 제대로 된 답변이 아닌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식이 관리를 어떻게 한 건지, 영양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또 면역이 또 중요하거든요. 면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제 가르치는 학교를 제가 운영을 해요.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배워서 뭐 제가 그동안 20년 동안 연구해온 노하우를 10가지를 딱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요. 집에 가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예. 식사는 이렇게 하셔라. 운동은 이렇게 하셔라. 마음 관리는 이렇게 하셔라. 불면증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셔라. 뭐 이렇게 뭐 배우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스스로 관리를 하게 하고, 뭐 저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점검해 드리고, 또 이게 집에서 환자 본인이 스스로 뭐 식사 막 챙겨 먹고 이렇게 쉽지 않은 분들은 또 입원을 해서 또 관리를 받게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그런 환자 맞춤으로 정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통합의학이 필요한 분들이 또 누가 있을지 생각이 들어요. 암 환자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치료도 가능하시다고 들었는데, 네네. 어떤 환자분들이 주로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보통 10년 전까지만 해도 주로 암 환자분들 90%가. 근데 그 뒤로는 제가 이제 한 10년 사이에도 이제 암 환자분들만 오신 게 아니라 난치병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현대학으로 이제 대학병원에 가도 치료 안 되고, 빅5 병원에 가도 치료 안 되고, 이런 난치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꽤 많으시거든요. 네. 그 대표적인 질환이 만성 신부전증, 자가면역 질환, 간경화, 네. 예, 이런 질환들이에요. 그래서 만성 신부전증에 대한 치료법도 연구를 하고,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치료법도 연구를 해서 적용해 보니까 상당히 이제 치료 효과가, 치료율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찾아오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래서 현대학에서는 이제 특히 신부전증, 만성 신부전증은 치료 안 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나빠지면 나중에는 투석이나 이식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그동안 한 7, 8년 본격적으로 1000명 이상의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을 치료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 70%가 좋아지는 통계를 낸 거죠. 예, 그래서 충분히 치료 가능하다 이렇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층에서도 꽤 있다고요. 예, 그래서 예. 이분들도 치료를 이제 병원에 가서 받아도 치료가 어렵거나 또 초기에는 좀 좋아지다가 또 1년 뒤에 재발이 되는 재발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희가 훨씬 더 치료 효과, 치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는 대사질환이에요. 만성질환의 99% 원인이 다 대사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사질환은 현대의학에서는 그냥 약물로 치료해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약. 네. 근데 이 약을 10년, 20년 달고 계신 분들이 합병증이 생겨서 저한테 통합의학 하는 분들에게 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약물 치료로는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증상만 완화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 원인 치료를 해야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방법을 근본적인 치료를 추구하는 게 이 대체의학 통합의학이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사실 통합의학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내가 오늘 통합의학이 뭔지 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는데 오늘 원장님이랑 이야기하면서 통합의학에 대한 그 모든 것을 좀 알지 않았나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부족한 점은 있겠죠? 워낙 특별한 학문이다 보니까. 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분명 궁금한 점이 생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영상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증을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우리 원장님이 답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이 궁금한 점이 생기면 다시 달려와서 원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원장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해 주세요. 네. 이렇게 또 K미래 의원 저희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또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앞으로도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